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죠. 네, 러시아 독일 가스관 누출이라고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노드스트림 1과 2에 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으로 계속 누출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8태제에서 가스가 한 3곳 누출이 됐고 9월 초 공급 중단됐고 가스관 내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출 이유로 인해서 9월부터 공급 중단했던 러시아였고, 에너지 안보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이거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과연 이득이 있을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 수혜국은 미국입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뭐 개입을 했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파괴 공작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누출 유럽 에너지 지형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의 주민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더욱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푸틴의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요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조만간에 뭐 핵을 쏠 준비를,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영토에 따른 침입에 따른 여러 가지 방어적인 카드로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의 준비적인 그런 액션, 리액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4.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영국의 감세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여전히 파운드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과 유가는 동일하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가에 따른 영향성이 좀 이슈가 나와졌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이언, 멕시코에 있는 원유 시설 인근에 북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유가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되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 측이 100만 배럴 감산 제한을 꺼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던 국가와 동결했던 국가, 그리고 인하했던 국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과 올해의 기준점으로 해서 비교된 데이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금리를 미리 올렸던 국가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대비보다 다 통화량 가치가 다 박살이 났고 경제가 매우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빛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대부분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 추이는 대부분 2% 또는 1.7%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내년에 물가 상승률 추이도 대략 한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관련된 소식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머지 후 중국의 GPU 가격이 새로운 최저치를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카드의 채산성이 대체되는 코인이 별로 눈에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NFT가 싸다고 느껴지는 건 이더리움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다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매번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위험성은 높아요. 참고로 위험성은 높더라도 웬만하면 NFT 예술품은 하나 정도 좀 괜찮은 걸로 들고 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 오디세이 연말에 출시를 한다라는 기대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보게 되면 칼리스토라는 코인이 있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2배 이상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채굴 코인이었고 채굴로 인해서 좀 약간 장난질이 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채굴에 아직 무법지대이고 어느 게 아직 안정화가 되고 어느 쪽이 대세가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 코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몇 개가 좀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 POW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채산성이 이더 W보다 이더 F가 소폭 높다. 그래봐야 이더 채산성이 4분의 1도 안 되고 채산성이 조금 올라가니 해시 바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해봐야 이미 데이터 값이 자꾸 찍히니까 이게 내가 소문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어서 우르르 쏠린다니까요. 이쪽이 뭐 채산성이 좀 좋다 우르르, 저쪽이 좀 좋다 우르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POW 코인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좀 가져본다고 하면 이런 거 거뜬하게 2배씩은 챙겨 먹을 수도 있겠죠. 물론 소액으로 2배씩 이렇게 좀 재미삼아 이렇게 민코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전략가가 좀 되어야 되고 연습으로 뭐 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만 여기에 뭐 억 단위나 이렇게 투자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투자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집값 10년 만에 하락이 나왔고 상승세 끈폭으로 꺾였다. 7월 샌프란시스코 집값 전월 대비 3.5%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 15.8% 상승에 그쳤고 한 달 만에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모기지 금리 6% 웃돌았고 연초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집값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붕괴될 수도 있다. 이 발언으로 상당히 혼돈에 지금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잡혀야 물가도 잡히는 건 맞으니까요. 왜냐면 주거 비용이 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테슬라,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고 근원 물가지수가 5.3%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뜻하게 되는데 지난 2월 5.3% 기록한 후 현재 4.6%대까지 떨어졌으며 너무 많은 재고가 가격이 하락한 소매 등 원자재 등 인플레 수치가 놀랄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향후 6개월간 디플레이션이 이어진다라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언제든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올라가는 그 시점을 5년 정도를 좀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캐시우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너무 극단적이죠. 지금 뭐 8% 거의 초중반대에 일단 CPI가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가 내년만 되면 고스란히 붕괴가 돼서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에 힘을 실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망은 충분히 틀릴 수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지금 제 1개 유튜브가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 푸틴의 생각,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생각,
그리고 EU 연합에 있는 생각, 미국의 생각 이런 걸 다 읽어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연준에 있는 생각만 일단 정답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조 파산 절차 완료된 FTX 미국 거래소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인수 금액이 2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캐나다가 10월부터 여행 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격리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 대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잘 버텨주었던 배경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아주 훌륭한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미국에 있는 달러 보유량 자체가 상대적 대비에 있는 국가의 통화량이 훼손적 가치가 코인이 내려가는 속도 대비보다 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각광이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머물고 있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당연히 이제 감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독보적으로 계속 조정을 조금씩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려갈 수 있는 하락폭은 제한이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 그 이후로 캐나다가 아무래도 이제 달러를 어느 정도 더 땡겨오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요새 여행을 잘 다닌다고 합니다. 많이 여행을 다니기 최적의 조건이죠. 왜냐? 나머지 통화가 적당히 붕괴된 게 아니고 완벽하게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있는 국가들이 야, 코로나 아직 안 끝났지만 그냥 다 풀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요새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워낙 좀 커졌습니다. 커질 만한 내용들이 요새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위아래로 많이 남기면서 요새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쇼층에 있는 물량이 좀 많이 쌓였는데 다 정리가 좀 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10월 달에 있는 제가 월간 이런 거 좀 많이 보여드리겠잖아요. 2013년도 대비부터 지금 때까지 9월 달이 가장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마감도 거의 유사할 정도로 찍힐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10월 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일시적 반등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약간 짜맞추기식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준의 발표가 10월 달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선거와 중국의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그 다음에 중국의 그런 사면민의 큰 이슈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에 있는 큰 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있는 정책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의 기대감이 선방향돼서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이제 금리는 좀 별개로 좀 보실 필요성은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도곤, 영원한 우리의 빌런 같은 형, 도곤 씨가 뒷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다 보니까 주기영 대표가 사실대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루나 파운데이션과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발표하는 것 같다. 주기영 대표의 주장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지만 그래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빨리 들어와서 좀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 다음으로 GS25C가 이제 편의점에서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이벤트를 좀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 이게 나온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이걸 구입을 할 때 저녁에는 구입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전용기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뭐 알바생이나 공조를 해서 애가 금을 좀 많이 뽑아간다 라고 하면 뭐 뒤에 가서 퍽치기 같은 걸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으로 만약에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저희 구독자 분이 혹여나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이걸 놓게 되면 또 부작용이 분명히 전문 털이범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좀 교차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왜 나왔냐? 요즘 같은 물가 시기, 요즘 같은 통화가 녹는 시기,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금이 빛나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GS 리테일이 한 번 더 꼬아서 이런 전략적인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디파이가 3천억 달러에서 960억 달러만큼 68% 감소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달로 갭을 좀 줄여서 본다라고 하면 10% 정도 더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알트코인의 인기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검증을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부상하고 있는 건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파월이 암호화폐 상품 포함 책임 있는 혁신을 지지한다. 규제 회피는 별로 좋지 않는다. 만약에 규제 회피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카드를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더 USDC 계속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CFO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충분히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으로 아크 벤처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GBTC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발언은 행동주의적으로 보았을 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기가 뱉은 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도 저도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옳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공부했던 양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걸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저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새는 너무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분기마다 만약에 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 곧바로 영상에 녹여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크가 지금에 있는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발란체 폴리곤 쪽에서 웹 3.0에 따른 자금 조달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OS 기반 거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웹 3.0 시대가 개막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좀 더 힘을 많이 싣고 있는 부분도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자금은 다 짜내서 다 이탈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번에 알트코인에 있는 하락폭을 보게 되면 평균 80에서 90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적립식으로 사볼만 하다. 그 대신 좀 선별을 해서 사보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굴코인 시장 점유율 여전히 굳건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50%가 넘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 POW, 레이븐, 카스파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출금이 많이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잠재적으로 10월의 매수세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출금량이 증가를 했지만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없고 큰 하락을 만들 만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여전히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 2만 밑은 여전히 싸다. 이더 기준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200만원 미치면 여전히 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1, 레이어 2 이쪽에 여전히 관심을 조금 가지시고 필수적인 그런 체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인들은 꼭 많이 모아두셔라.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체인링크나 뭐 디파이의 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코인들, 이런 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건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야 원만하게 알트코인이 분배적으로 또는 한 사이클대로 순번대로 또 수익성을 챙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알트코인이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있는 코인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보이시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뭐 가격대로 보았을 때는 2,700만 원이지만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트코인에 있는 비중 제발 좀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